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우와 혜인의 순간이 눈물의 여왕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 드라마랜드에서 대작이 탄생할 예정이다. 드라마 최근 시청률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6회 말미 혜인이 현우의 이혼 서류를 알게 되면서 천국에는 고민이 생겼다. 그녀의 성격과 성격을 알고 그녀는 곧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현우는 몇 가지 트릭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은송이 짜증나는 악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해야 한다. 여왕의 가족에 대한 음모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합니다. 어린 나이의 가족을 향한 은송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다. 이것은 질투와 집착의 경계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학에서 혜인과 데이트한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혜인은 누구의 바보도 아니고 이를 망쳐버렸다. 나는 그가 대학에 다녔던 은송 혜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기억해보면 혜인이는 헤르몬 씨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달라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의 사악한 계획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짜 서리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녀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현우는 속기 쉬운 수철과 은송과의 사업 계획을 실사하라고 회장에게 요구해 계획의 차질을 빚었다. 이것이 그들이 그를 여왕의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여왕의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철은 순진하고 속기 쉽고 짜증나지만 마음은 착하다. 그는 아내의 나이를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다혜는 현재 돈을 노리고 강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기 쉬운 남편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레이에게 그 이후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우의 이혼 서류가 파급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악한 놈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현우는 너무 똑똑해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혜인에게 그들의 불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은송과 함께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혜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녀가 영드리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혜인의 목걸이에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송은 씨는 거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회장 가족을 상대로 비밀 복수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추측해본다. 어쩌면 서리의 애인, 즉 은송의 아버지가 백화점 주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회장은 나중에 백화점 앞에서 신발을 닦고 인수했다. 하지만 회장님이나 가문이 원 가문을 망칠 정도로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현우와 혜인은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며 함께 추억을 쌓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혜인이 죽으면 시청자들이 망연자실할 테니 결국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모든 이야기를 정복하는 사랑으로 유명한 작가 박지훈. 북한과 남한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의 불시착에서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외계인이 유명한 연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찾는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백홍 부부가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눈물 퀸에서 백홍 커플 다음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바로 범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강렬한 인상과 제사상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성격과 별개로 범자 캐릭터는 호감 그 자체입니다.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백홍 커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느낌을 뿜뿜 뽐내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들에서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우선 혜인이 병력을 누가 먼저 알게 될까 궁금했는데 작가님은 역시나 범자를 택했습니다. 혜인이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안아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혜인이 걱정을 해주고 눈물까지 쏟는데 솔직히 감동되더라고요. 뇌종양이었다가 회복한 자기 친구 얘기까지 하면서 혜인이를 안심시키고 혜인이의 마음도 읽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범자씬에서 사이다가 많더라고요. 진우나 걱정은 일도 안 하고 산삼을 먹겠다는 수철이에게 샤우팅을 하는 부분이 그랬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우 불러다가 혜인이 어디다 두고 혼자 있게 놔두냐고 한 거. 아 진짜 설마 했는데 이것까지 할 줄 몰랐는데 대박 시원하지 않았어요? 엇갈리는 현우 혜인 사이에서 다리까지 놔주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캐릭터죠. 그런데 단순히 심정적으로 이들의 편을 드는 것뿐 아니라 범자는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바로 모슬이의 구린 뒤를 캐기. 꽤 중요한 정보가 범자로부터 나왔죠. 모슬이는 원래 사망한 인물로 여겨지는 오순영이란 인물이었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아들까지 낳았다. 와 나올 것 다 나왔네. 14주차에 아이와 함께 퇴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아이는 희망상록원에 있던 윤은성이겠죠.
솔직히 30년이 지난 마당에 왜 이제야 뒤를 캐는지 의아하지만 어쨌건 모슬이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이제 범자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에 비해 퀸즈가에서는 완전히 이미지가 나락이라는 것, 콩으로 된장을 쏜다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심지어 모슬이한테 진짜로 두들겨 맞았다고 팩트를 말했는데도 홍만대는 범자보다 모슬이 편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 정보를 가지고 홍만대에게 내민다 한들 전혀 모슬이에게 타격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범자가 저 정보를 터뜨리지 않고 타이밍을 보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걸 날려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범자가 모슬이를 관찰하면서 기회를 볼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게 하나 더 있었죠. 모슬이가 죽은 걸로 알려진 오순영이라면 원래 있던 모슬이는 어디로 간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즉 원래 모슬이가 살아있는 거죠. 오순영에게 모슬이란 신분을 팔고 사는 인물. 저는 이 인물이 퀸즈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살아있지만 신분이 필요 없는 인물. 바로 모슬이가 통화했다던 대무당이 진짜 모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슬이는 3화에서 홍만대 회장에게 대무당님께서 말씀하시길 전부인께서 시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홍만대를 무당으로 조종하고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모슬이가 퀸즈가 들어와서 홍만대 회장의 신임을 사게 된 건 단순히 이뻐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대무당을 통해 홍만대를 잘 구워 삶아서 일 것 같거든요. 아직은 대무당이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 무당에게 범자가 맞서면서 모슬이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상이건 뭐건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샤머니즘에 아랑곳하지 않는 범자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 이전 영상에 이어 계속해서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우와 혜인의 순간이 눈물의 여왕의 주요 하이라이트 중 하나라는 데 동의해야 합니다. 이 두 사람이 함께하면 드라마랜드에서 대작이 탄생할 예정이다. 드라마 최근 시청률은? 비하인드 스토리를 끝까지 확인하세요. 하지만 6회 말미, 혜인이 현우의 이혼 서류를 알게 되면서 천국에는 고민이 생겼다. 그녀의 성격과 성격을 알고 그녀는 곧 떠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일 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때문에 현우는 몇 가지 트릭을 준비합니다. 우리도 은송이 짜증나는 악역이라는 점에는 동의해야 한다. 여왕의 가족에 대한 음모가 수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는 것은 불안한 일입니다. 이것은 매우 정교합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을 향한 은송의 모습이 놀라울 정도다. 이것은 질투와 집착의 경계 이상입니다. 이것이 그가 대학에서 혜인과 데이트한 이유일지도 모르지만 혜인은 누구의 바보도 아니고 이를 망쳐버렸다. 나는 그가 대학에 다녔던 은송혜인과 같은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했을 것이다. 기억해보면 혜인이는 헤르몬 씨를 만나고 나서 자신이 달라졌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는 그가 성형수술을 받았고 그의 사악한 계획 때문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짜 서리가 자신의 엄마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그 사람은 그녀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그의 이름도 가짜일 수 있습니다. 현우는 속기 쉬운 수철과 은송과의 사업 계획을 실사하라고 회장에게 요구해 계획의 차질을 빚었다. 이것이 그들이 그를 여왕의 가족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그를 세운 이유였습니다. 이는 이 프로젝트가 여왕의 가족을 무너뜨리려는 그들의 계획에서 강력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철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철은 순진하고 속기 쉽고 짜증나지만 마음은 착하다. 그는 아내의 나이를 어떻게 알지 못합니까? 다혜는 현재 돈을 노리고 강도질을 하고 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이는 속기 쉬운 남편을 사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그레이에게 그 이후에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물은 이유일 수 있습니다. 현우의 이혼 서류가 파급력을 일으킬 전망이다. 그는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는 사악한 놈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현우는 너무 똑똑해서 그들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는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그는 혜인에게 그들의 불화를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은송과 함께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혜인이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분명하다. 그녀가 영드리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듯이 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다. 혜인의 목걸이에 사연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는가? 송은 씨는 거기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다. 그들이 회장 가족을 상대로 비밀 복수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 추측해본다. 어쩌면 서리의 애인, 즉 은송의 아버지가 백화점 주인이었을 수도 있는데 회장은 나중에 백화점 앞에서 신발을 닦고 인수했다. 하지만 회장님이나 가문이 원 가문을 망칠 정도로 똑똑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동안 우리는 눈물을 많이 흘린 것 같습니다. 현우와 혜인은 마지막 이별을 준비하며 함께 추억을 쌓으며 마지막 시간을 보낼 것으로 보인다. 혜인이 죽으면 시청자들이 망연자실할 테니 결국엔 기적이 일어나길 바라요. 모든 이야기를 전복하는 사랑으로 유명한 작가 박지훈. 북한과 남한이 모든 역경을 극복하고 사랑의 불시착에서 함께합니다. 별에서 온 그대에서는 외계인이 유명한 연인과 함께 행복한 삶을 찾는다. 온갖 우여곡절을 겪은 백홍 부부가 무사히 잘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란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눈물 퀸에서 백홍 커플 다음으로 사랑받는 캐릭터 바로 범자에 대한 얘기인데요. 구치소에서 모습을 드러낸 강렬한 인상과 제사상 앞에서 분노를 터뜨리는 성격과 별개로 범자 캐릭터는 호감 그 자체입니다.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인간적인 면모를 보이면서 백홍 커플의 든든한 지원군이 될 느낌을 뿜뿜 뽐내고 있는데요. 지난 회차들에서 그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죠. 우선 혜인이 병력을 누가 먼저 알게 될까 궁금했는데 작가님은 역시나 범자를 택했습니다. 혜인이의 약한 부분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가슴 아파하고 안아줄 유일한 사람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예상했던 것보다 더 혜인이 걱정을 해주고 눈물까지 쏟는데 솔직히 감동되더라고요. 뇌종양이었다가 회복한 자기 친구 얘기까지 하면서 혜인이를 안심시키고 혜인이의 마음도 읽으면서 다른 가족들에게 말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역시나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제대로 된 인품을 갖고 있는 사람다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범자씬에서 사이다가 많더라고요. 진우나 걱정은 일도 안 하고 산삼을 먹겠다는 수철이에게 샤우팅을 하는 부분이 그랬죠. 속이 다 시원하더라고요. 그리고 현우 불러다가 혜인이 어디다 두고 혼자 있게 놔두냐고 한 거. 아 진짜 설마 했는데 이것까지 할 줄 몰랐는데 대박 시원하지 않았어요? 엇갈리는 현우 혜인 사이에서 다리까지 놔주는데 이건 뭐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캐릭터죠. 그런데 단순히 심정적으로 이들의 편을 드는 것뿐 아니라 범자는 자기가 나서서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도 나왔습니다. 바로 모슬이의 구린 뒤를 캐기. 꽤 중요한 정보가 범자로부터 나왔죠. 모슬이는 원래 사망한 인물로 여겨지는 오순영이란 인물이었고 심지어 감옥에 있을 때 아들까지 낳았다. 와 나올 것 다 나왔네. 14주차에 아이와 함께 퇴소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당연히 그 아이는 희망상록원에 있던 윤은성이겠죠. 솔직히 30년이 지난 마당에 왜 이제야 뒤를 캐는지 의아하지만 어쨌건 모슬이의 실체를 알게 됐으니 이제 범자가 어떻게 나올지가 관건.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시청자들에게 제대로 평가받는 것에 비해 퀸즈가에서는 완전히 이미지가 나락이라는 것, 콩으로 된장을 쏜다고 해도 안 믿더라고요. 심지어 모슬이한테 진짜로 두들겨 맞았다고 팩트를 말했는데도 홍만대는 범자보다 모슬이 편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저 정보를 가지고 홍만대에게 내민다 한들 전혀 모슬이에게 타격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 그래서 제 생각에는 범자가 저 정보를 터뜨리지 않고 타이밍을 보면서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중요한 걸 날려먹기에는 너무 아까운 수거든요. 그래서 당분간은 범자가 모슬이를 관찰하면서 기회를 볼 것 같은데요. 추가적인 단서가 나올 게 하나 더 있었죠. 모슬이가 죽은 걸로 알려진 오순영이라면 원래 있던 모슬이는 어디로 간 거지? 이런 말을 하는데 그 다음이 없었어요. 즉 원래 모슬이가 살아있는 거죠. 오순영에게 모슬이란 신분을 팔고 사는 인물. 저는 이 인물이 퀸즈가 근처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살아있지만 신분이 필요 없는 인물. 바로 모슬이가 통화했다던 대무당이 진짜 모슬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모슬이는 3화에서 홍만대 회장에게 대무당님께서 말씀하시길 전부인께서 시칼을 들고 위협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등 홍만대를 무당으로 조종하고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모슬이가 퀸즈가 들어와서 홍만대 회장의 신임을 사게 된 건 단순히 이뻐서 말을 잘 들어서가 아니라 대무당을 통해 홍만대를 잘 구워 삶아서일 것 같거든요. 아직은 대무당이 간접적으로 나오지만 조만간 모습을 드러낼 텐데 이 무당에게 범자가 맞서면서 모슬이의 정체가 탄로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상이건 뭐건 퀸즈가에서 유일하게 샤머니즘에 아랑곳하지 않는 범자가 해야 할 일 아닐까요?